안녕하세요. 한의건전 한입니다. 네. 잠시만요. 세팅 좀 하고. 왜래? 오케이. 음악을 깔고. 네. 뭐 오늘도 방송을 하게 된 이유는 뭐 잔나감총 같은 경우에는 당분간 향후 5년간은 리뷰는 안 할 겁니다. 안 할 거고. 왜냐면 이게 몸살 때 몸살해야 되거든요. 예. 지금 일각에서 들리는 얘기로는 단속이 다시 시작됐어요. 그 경찰 있잖아요. 무기총포 단속하면 그게 과점을 주는 게 다시 시행된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 중고거래 같은 거 하실 경우에 아니면 판매하실 경우에 항상 규정을 꼭 지키시고 뭐 카라파츠라든지 컬러파츠나 아니면 파워브레이크 같은 거 확실하게 안 되게 하시고 직거래할 때 조심하시고요. 보통 2명이 왔다 그러면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남자 2명일 경우 뭐 여직원도 있겠죠. 보통 그래서 규정 위반한 경우에 바로 거기서 입건돼 버리니까 조심하셔야 될 거고, 요즘에 보니까 중고거래 장터나 이런 데 보니까 지금 뭐더라? 중고거래 장터에서도 그 잔나감총 같은 거 올리면 바로 그냥 뭐 계정 차단하고 하나 보더라고요. 정지하고 하나 보더라고요. 하여튼 조심하세요. 저도 제 계정에서도 아마 잔나감총 리뷰는 뭐 합법적으로 나온 거 있잖아요. 뭐 토이스타라든지 아니면 아카데미 이런 거 그런 거 위주로만 할 거고, 그리고 사실 요즘에 전쟁판이 벌어지고 있어갖고 이 잔나감총을 해야 되는가. 물론 저 같은 경우는 이것도 필요하긴 하니까 하긴 할 건데, 일단 오늘도 갑자기 방송하고 싶은 생각이 든 거는 어제 뉴스에 보니까 또 비행기 공군 훈련기가 2개가 충돌해서 또 4명이 또 순직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이거 얼마나 마음 아파요. 이게 빨리 전쟁이 없어져야 돼요. 자꾸 군대 가갖고 이렇게 사람들이 죽으니까. 너무 귀한 자식들 공군 비행사까지 크려고 얼마나 고생했겠냐고요. 아닌 말로 우리 군생활할 때 우리 교관이 그랬나? 특전 요원 1명 만드는데 그 당시에 96년도죠? 그 당시에 뭐 4천인가 뭐 6천인가 들어간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학우생 키울 때. 그리고 이제 뭐 4년 정도, 2년 정도 지나고 나면 한 2억 정도 들어간다. 특수요원 하나 만들도 그렇게 하는데 공군 비행사면 오죽하건 얘기예요. 근데 그 재원들이 4명이나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그때 1월달인가? 또 연초에도 한 번 돌아가셨죠. 그 외에도 지금 우리 조카도 지금 군대로 가 있는데 특전병으로 갔는데 요즘 테스트도 한다고, 작년부터인가 테스트도 무슨 체력 검정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신기하던데 일단 뭐 특전사 문도 점점 좁아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군대에 갔던 이유가 이제 뭐 이 총도 좋아하고 에어소프트 게임을 하다 보니까 너무 재밌어서 이제 진짜가 되고 싶기도 하고, 일본 만화 같은 데서도 영향을 많이 받죠. 특수부대 출신이면 되게 멋있어 보이잖아요. 어렸을 때부터 뭐 람보, 코만도 막 이런 걸 보고 크다 보니까 특수부대를 가긴 갔어요. 근데 그 중에 이유 중에 하나도 나중에 뭐 결혼해서 이제 가족을 보호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려면 직접 이제 전투 기술도 알아야 될 것이고 그런 것도 있어서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군생활 때도 그랬어요. 내가 강해져야 나중에 내 가족도 지키지. 그리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운동도 하고 몸을 관리하는 게, 혹시라도 뭐 북한도 있고 중국도 있고 러시아도 있고 뭐 일본도 있잖아요. 제일 위험한 게 지금 일본인 것 같은데, 독도 자기 땅이라고 우기는 게 한마디로 남의 영토를 갖다가 지금 공격하는 거잖아요. 그러더니 뭐 일제시대 때 자기들이 했던 만행들을 교과서에 뺀다고 그러더라고요. 뭐더라? 중군 위안부 아니면 뭐 이런 거 학살 이런 내용을 교과서 뺀다고 그러더라고요. 역사 바꾸고 있죠. 그게 공격이에요. 딴 게 전쟁이 아니거든요. 요즘 우크라이나 사태도 보면, 자, 전쟁이란 게 그렇잖아요. 누군가는 죽고 누구는 돈 벌어요. 거기 들어가는 탄약하고 이런 거 공짜로 안 주잖아요. 이번에 코로나도 마찬가지입니다. 코로나 때 백신 전 세계 팬데믹이다 그러면 기업에서 자기들도 제작비가 있겠죠. 그러니까 연구비가 있을 테니까 그거에 대해서 돈을 다 손해볼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원가에다가 마진까지 붙여갖고 막 수백 조씩 벌어버리면 그건 제가 보기에는 위기에 참석하는 게 아니고 결국은 누군가를 돈 벌기 위해서 한 거 아니냐. 왜? 백신 4차까지 맞아도 저희 어머니도 어제 확진되셨어요. 저기 요양병원에 계신데, 요양원에 계신데. 그럼 그 내 방 왜 맞냐 이거야. 저 같은 경우도 솔직히 그 마스크에 들어있는 그 뭐죠, 그 옛날에 수입 공장 일도 좀 했는데 거기 레이온 같은 경우 만들 때 그 레이온 접착제가 되게 건강에 안 좋아요. 몸에 안 좋은 건데 그게 마스크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면 마스크 맨날 빨아 쓰고 이제 소독해서 쓰긴 하는데 마스크 쓰면 일단 산소가 부족하니까 저는 사람을 피해 댕겨요. 거리 다닐 때나 어쨌든 물론 사람들이 가까울 때 있을 때는 어차피 마스크를 쓰긴 하지만 일단은 저는 마스크도 써도 걸리고 사람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은 집에만 있었는데 걸렸다는 사람이 있어요. 저같이 막 일도 하고 출장도 가고 뭐 사람 많은 데도 가고 쇼핑도 가고 해도 수시도 아무리 수시 안 나온 사람도 있고. 근데 결국 요점은 그거예요. 코로나가 애초에 처음에 애들이 그 지식이나 이런 게 봤을 때 폐포에 닿으면 위험하지만 그 비강이나 구강에서 점액질에서 다 산멸된다라고 들었는데 갑자기 그 얘기가 싹 빠지더라고요. 그럼 결국은 자기 저항력만 강하면 코로나고 나발이고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일단 제가 뭐 2020년부터 떠들던 건데 굳이 너무 코로나 그냥 감기니까 몸 관리 잠잘 자고 잘 쉬고 스트레스 받지 말고 항상 웃고 그리고 잘 씻고 손 맨날 씻는 거예요. 물만 보이면 좀 수직거든요. 그리고 사람들하고 접촉하는 거 별로 원래 안 좋아하니까 결벽증이 있어갖고 그럼 저도 걸릴 일이 없어요. 잘 자고 면역 기능 늘리려면 향상시키려면 잘 먹는 게 중요해요. 영양분. 왜냐면 모든 바이러스의 천적은 몸에 있는 백혈구하고 이런 T세포인가 뭐가 킬러세포인가 그런 게 닥친 대로 다 죽여버린다고 하더라고요. 바이러스는. 그럼 결국은 내 몸이 건강체면 구할 수 있다는 거고 전쟁도 마찬가지예요. 각 국민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군대를 의무적으로 가잖아요. 군대 갔다 오고 총도 사용할 줄 알고 전투할 줄 알면 전쟁이 나도 걱정할 게 없어요. 그래서 저도 이 에어소프트 건 같은 경우에는 제가 주로 이 방송한 내용은 그거예요. 혹시나 전쟁 났을 때 옆에 총인데도 못 쏴서 내가 죽는 경우를 막아보자. 그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제 숙명처럼 생각하고 지금 사명감이죠. 사명감으로 잡은 게 뭐냐면 이 세상에서 전쟁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1월 달에 방송 그냥 그런 생각이 들어서 했는데 갑자기 2월 달인가 3월 달부터 우크라이나라고 막 시끄러지더라고요. 그래서 우크라이나가 도대체 왜 일어났는가, 러시아가 왜 공격하는가를 찾아보다 보니까 이유가 있더라고요. 물론 언론에서는 얘기 안 해요. 안 하는데 공부하다 보니까 그거거든요. 전쟁이 나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얘를 학교에서 싸울 때 그러잖아요. 누가 나를 모욕하거나 누가 나를 때리거나 장난을 심하게 치면 하지마 했는데 또 건드려. 하지 말라고 그랬지. 또 건드려. 그때 빡 주머니가 꺼지죠. 야 나토 가입할 거면 같이 가입하자. 그랬더니 미국에서 나토를 안 받아준대. 러시아는. 그러면 야 그 우리 적경 지역인데 거기 나토 가입하지 마. 그랬더니 하겠대. 야 그럼 우리 국민들 러시아 국민들 거기 어느 지역인 사람들 빼. 거기는 독립 주민 투표로 갔다가 러시아로 편입하기로 했으니까 그럼 거기 빼고 니들만 해. 그랬더니 싫대. 그리고 계엄령 선포해갖고 그쪽 사람들을 잡아놓으니 뭐 어떻게 해요 그러면. 그리고 거기 있는 러시아인들한테 계속 폭격하고 하니까 그거 보호해주러 갔는데 침투했다. 이게 전쟁이라는 게 아주 우스워요. 그래서 오늘 제가 그 전사하지 아니 순직 소식 듣고 하니까 이거 나 혼자만 볼 게 아니고 좀 알려드리고 싶어서 책을 여러 가지 갖고 왔어요. 책이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제가 페이스북이나 이런 데다가는 전쟁이 왜 위험한가 이런 걸 이제 알려드리는데 뭐 저도 이게 그 북 리뷰 책 보고 알았는데 뭐 이런 거 화폐전쟁은 뭐냐면 이 금융업 하는 사람 금융 대자본들이죠. 여기 로스차일드를 위시하는데 이 금융 자본들이 왜 전쟁을 일으키고 전쟁을 어떤 식으로 이용하는가에 대해서 잘 나와 있어요. 그 나와 있는 책이고 그래서 화폐전쟁 요거는 화폐전쟁 찍으면 되게 리뷰가 많기 때문에 이건 특별히 리뷰는 안 할게요. 자 그리고 이제 유라시아 견문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이병환 박사죠. 예, 박사님이 저기 유라시아를 전체적으로 한 3년 1000일 동안 돌았대요. 그러면서 이제 그때 나라에 있는 각 국의 이제 그 직접 현장을 갖다가 생생하게 견문을 만든 건데, 여기서 보시면 우크라이나적 나왔어요. 그리고 그게 원인이 왜 나오는가가 벌써 이게 몇 년도죠? 15년도였나? 2015년도인가 그때 이미 이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해서는 여기 있다. 딱 나오죠? 이게 브릭스 2007년도 뭐 브릭스 투자라고 그러고서는 중국 빼고 나머지 다 망했죠. 그게 IMF고, IMF에서 뭐 국가를 살려주는 것 같죠? 아니에요. 사채예요. 돈 다 뺏어가고 나라 망하게 만들죠. 지금 막 그리스 어디야? 멕시코인가? 하여튼 대한민국 뺀 나머지는 IMF 들어오면 그냥 인생 끝이에요. 다 망하죠. 온 국민이 노예가 되고, 우리나라도 다 계약직으로 바뀌었잖아요. 그 전만 해도 96년도, 97년도 이전만 해도 한번 취업을 하면 종신이었어요. 그리고 대학 자금도 내주고 막 그랬는데, 소련이 없어지고 이제 러시아가 되고 중국도 공산주의 탈퇴하고 사회주의로 변환한 다음부터 이제 미국이 독보적으로 이제 그랬죠. 그러다 이제 가상의 큰 적이 없어지니까 그 다음에 이제 뭐 테러 이런 게 이제 된 거죠.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저는 그래요. 누군가가 어떤 전쟁이 일어나서 비극을 받는데 누군가는 돈을 벌고 나라가 커져요. 그 계획이 뭐냐? 누군가 돈 벌어주기 위해서 전쟁이 생기는 거예요. 간단하거든요. 전쟁 왜 했겠냐고. 돈 벌려고 하는 거예요. 한미연합작전 하면 어때요? 아닌 말로 2020년도에 한미연합작전 못 했잖아요. 그랬더니 일본이 망했어요. 그럼 결국은 일본에서 뭔가 제조해갖고 우리 한미연합작전에 쓴다는 얘기죠. 이런 식으로 연결됐다는 거예요. 이익이 연결됐는데 명분만 대외적으로 뭐 공산주의네, 외계인이네, 해성이 떨어지네 뭐 이러면서 이제 나오는 거죠. 여기 보시면 신냉전, 우크라이나도 보니까 IMF까지 들어갔었네. 되게 자꾸 보이잖아. 남미, 동아시아. 저 요 책은 아직 안 읽고 포인트만 읽었는데, 민족주의 연합, 그래서 독일 패망한 다음에 민족주의 연합이라고 나온 애들이 보니까 나치들이었어요. 나치들. 우리나라도 그렇죠? 이승만 정부가 들어서면서 일본 앞잡이들이 지금 공무원 지금도 그렇잖아요. 지금도 그 사람들이 잡고 있죠. 여기 내용에 보면 그래서 이제 그 나토라는 게 왜 만들어졌나? 저희 나토 탑 많이 써요. 나토가 하면 북대서양 조합기구인데, 이게 뭐냐면 옛날에 소비에트 연합일 때, 공산주의 때 거기를 막고자 해서 이제 유럽 나토가 형성된 건데, 나중에 이제 바르샤바 조약이라는 걸 만들어 갖고 또 이제 소련도 소련대로 이제 나름대로 방어를 하다가 나토 대 바르샤 조약기구하고 하다가 협상을 한 거예요. 우리 소비에트 연합 해체하겠다. 그 대신 우리도 바르세유 조약기구도 해체할 테니까 나토도 해체하라 그래서 해체하자고 했는데, 바보같이 소련만 해체하고 나토는 해체를 안 한 거죠. 그래서 지금 소련은 추운 동네 살잖아요. 그럼 어디 바다로 나가야 되는데 바다 해안가에 있는 국가를 전부 다 나토로 가입시켜버리고 적으로 해버리면 소련은 결국은 고립이 되겠죠. 그러니까 저렇게 되는 거겠죠. 지금처럼. 그러니까 이 내용이 나오는 게 2015년도 내용이에요. 우크라이나의 평화주의자를 쿠데타로 갖다가 몰아내고, 친러라고 그래갖고 몰아내고, 그 다음에 어디야? 거기 보니까 뭐라 그러죠? 하여튼 요 내용에서는 그 부분이 미리 소개돼 있더라. 2015년도에. 그래가지고 쿠데타 같은 게 일어나갖고, 한마디로 우크라이나하고 그 일대 러시아인들이 거의 80~90%인데 우크라이나 지역 뭐 이렇게 되다 보더라고. 그러니까 전쟁이 일어난 이유는 결국 그거예요. 제가 이 책들을 설명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누군가가 지금 돈 벌고자 지금 러시아를 자극하는 거고, 푸틴을 악마로 만들고 있어요. 뭐 어쨌든 독재자니까 뭐 악마라고 할 수 있지만,
러시아 갔다 온 친구들 얘기 들어보면 러시아 국민들한테는 최고래요. 왜냐면 서구 자본들이 들어와서 러시아를 다 쓸어갔대요. 그냥 그 누구더라? 그 수쟁이 그 맨날 그 술 취해갖고 했던 그 대통령 있잖아요. 러시아 대통령. 그게 누구더라? 푸틴 전. 그 양반이 세계에다가 막 그 다 팔아먹었다는 거 자원 같은 거. 그래서 한마디로 폭군이 들어온 거죠. KGB 출신 공포에 푸틴이 나와서 서구 자본들이 막 강제 아닌 강제로 계약해 놓은 거 그런 거 다 쫓아내니까 당연히 악당이 되는 거겠죠. 예. 그 와중에 이제 우크라이나를 건드려서 이제 우크라이나가 보면 뭐가 있냐면 곡창지대가 있어요. 식량이죠. 그리고 지금 러시아 가스 있잖아요. 천연가스 굉장히 싸잖아요. 예. 노무현 때도 원래 그 노무현 정부 때도 그걸 갖다가 그 북한 쪽으로 동해안 쪽으로 해서 빼갖고 이제 그 수입하기로 했는데 노무현 대통령 돌아가시고 이명박 정부 때 막아버렸죠. 없던 걸로 해버렸는데 이번 정부에서 다시 아시안 하이웨이 해갖고 이제 유라시아 쪽으로 이제 뭔가를 또 하려고 하니까 또 그거 막는 거고 이번에 이제 정권 뺏겼다고 봐야 되나? 그렇죠? 이제 물 건너 갔고 다시 전쟁판 될 거예요. 아마 그 대선 토론할 때 우리 그 이번에 새로 취임한 당선자가 그때도 그랬죠. 후보자일 때 강경하게 대응하겠다. 왜 자꾸 싸우려고 그래? 군대 안 갔다 왔다며. 이 군대 안 갔다 온 사람은 이제 대통령도 하지 말아야 되고 국회의원도 하지 말아야 돼요. 민주당이 됐든 무슨 당이 됐든 국방의 의무 안 하고 자녀도 안 나고 물론 차별일 수도 있지만 가정을 꾸려봐야 가정을 챙기죠. 국가는 가정이거든요. 각 가정들을 보호하는 게 국가란 말이에요. 근데 가족도 안 만들어보고 애도 안 키워보고 무슨 정치를 하냐 얘기지. 그때 탄핵당한 사람 있잖아요. 왜? 자기는 공주로 컸으니까 다 연결되는 거예요 이게. 자 그래서 오늘 뭐 책 리뷰하면서 저도 그냥 썰 풀려고 하는 거 있고 제 방송 뭐 어차피 뭐 한 많이 보셔봐야 5, 60년 이런 내용 보시는데 보신 분이라도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뭐냐면 자 수신제가 후 치국평천하다. 그럼 치국평천하 꼭 정체해야 되나? 아니에요. 뭐냐면 치국편천하 수신제가 내 몸을 관리하고 제가 가족을 다듬으면 그러면 그 연후에 치국평천하라 나라를 다스려라 이 기본이거든요. 근데 저는 그래요. 결혼해갖고 자녀 낳고 이제 지금 결혼 생활을 하면서 보니까 이 각 가정이 국가고 개인이 국가예요. 그게 모여있는 게 시, 도, 나라 내셔널 그게 모인 게 유니버스가 되는 거죠. 그 국제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내가 싸우는 걸 싫어해요. 저도 그래요. 지금 지나간 사람 뭐 등치 크고 문신 있다. 야, 너 씨발 잘 싸워보겠다. 덤벼봐, 씨발로마.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싸움 나죠. 그럼 지나갈 때 부시면 아 죄송합니다. 이게 싸움 안 하는 방법이에요. 내가 저 새끼보다 주먹이 약해서? 아니거든. 민주가 뭐냐? 옛날 원시 시대 때는 뺏으려고 저 새끼 좋은 거 같고 그냥 죽이고 뺏었잖아요. 그게 쌓이고 야 이건 죽고 하니까 너무 경제적이지가 못하고 비효율적이다 해서 연합체가 만들어지고 시락? 그런 식으로 이제 점점 모이면서 이제 나라가 만들어지고 국가가 형성됐잖아요. 역사적으로 봤을 때. 그럼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싸우지 말고 그래 러시아 푸틴이 이랬다며 나토 가입하지 마. 그럼 우리도 여기 양보할게 했는데 양보 안 했다면서요. 그럼 어떻게? 그럼 자국민 빼겠다 했더니 계엄령내라고 못 가지고 못 데려가겠다며. 그럼 어떻게? 어쩌라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서 일본 놈들이 야 독도 우리 땅이라고 지들이 들어왔어요. 그럼 우리 군대가 갈 거 아니야. 그러면 일본 입장에서는 우리가 침략한 거라고 그럴 거고 우리 입장에서는 그게 침략이잖아요. 대마도는 원래 우리 땅이거든. 근데 일본 사람 사니까 우리 냅둔 거 아니에요. 그럼 거기도 바로 우리가 그냥 야 대마도 우리 땅이야 우리 군대 들어가면 바로 침략이잖아. 그게 그 원리라니까. 그게 중요한 게 뭐냐면 지금 뭐 PMC 해갖고 지금 저 누구야 무슨 뭐 말 한국말도 제대로 못하는 그 저기 그 뭐라고 하더라? 뭐 인성에 문제 있어 지가 뭐 돈도 200만 원도 떼먹는 그런 인성에 문제 있는 모 씨가 지금 영웅으로 가 있죠? 제발 그런 사람들 영웅 생각하지 마세요. 원래 진정한 영웅은 말없이 있는 사람들이야. 그리고 그 새끼가 지금 그 양반이 가갖고 그 새끼라 죄송합니다.
나보다 어리니까 뭐 욕해도 되긴 하겠지만 누구라고 언급은 안 했으니까. 특수부대 지금 망신시키는 거야. 쪽팔리게. 아니 게다가 미군 출신이잖아. 한국에도 아니더만. 미국에 살다 왔더만. 그리고 한국에 뭐 그리고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특전사 UDT 부사관 제도예요. 부사관들이 전투병이야. 장교들 아니에요. 장교들은 그냥 지위가 아니고 우리나라 체제가 그렇게 된 거지. 직업 무시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지금 저희도 특전예비군 가보면 가관이 가관. 막 중위가 막 중사들 막 때리고 그러더라고. 나 웃겨갖고 내가 진짜. 하사 사업보니까 중사예요. 옛날로 봤을 때. 가관이더라고. 뭐 친구들 장교들 많고 지금 우리 친구들도 원사도 있고 그러는데 일단 제가 원하는 건 뭐냐면 특전사는 부사관 체계고 부사관이 주인공인데 지금 봐봐 뭐 강철부대 뭐 전부 다 병장 출신들 뭐 중위 뭐 장교들 맞아? 아니면 707 나오는데 707은 야전부대가 아니고 그게 특수부대잖아요. 그러니까 특전사 중에서도 우리는 그린베레 쪽이고 걔들은 네비시 중에서 나눠져 있어요. 707은 뭐냐면 대테러 수도방이란 말이에요. 수도방이 아니면 뭐 고공 침투라든지 이런 식으로 특수 임무를 하는 거라 뭐 철임 같은 거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행동 같은 건 안 되니까 딸릴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그 이모 씨를 갖다 띄우기 위해서 만들었는데 그 양반이 인성에 문제가 있는 바람에 하차해 버려갖고 우격다짐으로 유니티를 이기게 만들더라고. 물론 뭐 채널A 거라 좀 보진 않지만 어쨌거나 저는 그 강철부대인지 뭔지 때문에 특수부대 위상이 올라가는 게 아니고 제가 보기엔 떨어지는 것 같아요. 뭐 하여튼 anyway 그 저는 그래요. 저도 전투 같은 거 좋아하고 총도 좋아하고 이 군 저도 태어날 때 제 아버지도 제 팔자가 그거래요. 군인이래요. 그래서 이름도 군인 이름으로 졌다고 하더라고요. 장군대라고. 맨날 육사라고 그러셨지만 안 간 게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갔으면 저도 그 적폐들이 들어가 있을 거 아니에요. 물론 제 아버님이 참모총장 출신이 아니니까 어차피 가봐야 시다바리만 하겠지만 하여튼 이 관료제 때문에 많은 문제가 있어요. 이 말 그대로 제가 맨날 말씀드리지만 이 에어소프트건에 관련된 단속도 전부 다 관료제 때문에 문제인 거고. 네. 그래가지고 저는 이제 책 소개를 하려는데 다 연결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랬죠. 저기 보면 저도 히틀러 뭐 이런 애들 왜 도대체 이렇게 사람을 죽이고 하냐 봤는데 누군가가 돈을 벌기 위해서인 거죠. 예를 들어서 전쟁 나면 뭐라 했겠어요. 집문서 뺏었잖아요. 땅 뺏는 거잖아요. 누군가가 땅을 뺏는 거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왜 언론 다 믿어야 될 거 아니냐. 언론은 누구 돈 받아요? 우리 일반 서민들 앵벌해갖고 걔들이 돈 벌거든요. 왜? 우리들이 텔레비 보고 야 저거 이뻐 보인다 맛있어 보인다 사잖아. 그럼 그 돈 누가 벌어요? 기업들이 벌죠. 그 번 돈으로 뭐 해요? 광고를 해주죠. 그럼 광고들은 뭘 해? 자기들이 이권에 맞춰서 방송을 하게끔 만드는 거예요. 이건 보셨죠? 대선도 웃겼잖아. 안 후보가 합쳐졌는데 48%밖에 안 났죠. 근데 방송에서 그 뭐 리얼미터하고 뭐 이런 데서 나올 때 어땠어요? 50몇 프로 넘었다고 그랬잖아. 이거 봐. 근데도 왜 언론을 믿냐 이거예요. 저는 그래요. 언론 보긴 봐요. 근데 걔들은 언론 기업이고 언론 장사지. 언론이 뭐라더라 뭐 의사들 그러잖아요. 히포크레스 뭐 선서한데 그것도 개소리고 그냥 돈 벌려고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 우리도 너무 그러니까 저는 이런 책들을 소개할 거예요. 이 전쟁은 사기다. 좋은 전쟁이라는 신화. 그리고 워싱턴 룰. 요거 지금 읽고 있는 건데 그냥 저도 내용을 읽어드리면 안 되니까 이건 라이센스 위반이잖아요. 전 이 책들을 꼭 읽어봐야 한다고 읽어보니까 이 전 세계가 전쟁 왜 자꾸 전쟁판이 벌어지냐 했더니 이유가 있더라고요. 핵마피아. 왜냐면 핵이 단가에 비해서 먹는 돈이 엄청 세. 그리고 아시죠? 자, 물이 몇 도에 끓죠? 100도씩 끓어요. 물론 제가 무식한 놈이라고인지 모르겠는데 저도 한반대 지방대 영어과 출신이거든요. 근데 물리학 배울 때 저도 그때 고등학교 1학년 때인가 부반장 할 때 2학년 때 반장할 때인가? 그때 원자력 발전소에서 원자력 연구소장님이 오셔갖고 저희 학급 반장들하고 이 총학생회 임원들 데려다가 교육을 시켰어요. 원자력이 얼마나 좋은가. 그때 뭐 238인지 273인가 283인가 287인가 그 특정 그람수가 되면 핵이 터진다, 불안정해진다. 그리고 핵은 어떻게 쓴다 그때 배웠거든요.
그때 제일 재밌는 게 뭐냐면 원자력 발전이다 그러면 막 그 마징가 제트에 막 원자력 뭐 해갖고 막 뭔가 그 뭐지 저기 아이언맨의 그 뭐야 아크 뭐 거시기처럼 뭔가 대단한 것 같죠? 아니에요. 우라늄이 계속 뜨거워진단 말이에요. 몇 천 도씩. 그 뜨거운 걸로 갖다 물 끓여고 터빈 돌리는 거예요. 결국은 수력이에요. 원자력도 수력이야. 그럼 제일 재밌는 게 뭐냐면 왜 막패라고 그러냐면 자 물은 100도씨에 끓어요. 중수도 100도씨 미만에 끓여야 더 좀 더 되겠죠? 물이 끓으면 거기서 증기 나오죠. 그럼 터빈 돌리면 되잖아. 그러면 핵 연료봉 폐기한다고 그러잖아요. 불안정해서 폐기한다. 근데 10만 년 간다고 하더라고. 만 년에서 10만 년, 적게는 2, 3천 년. 온도가 200도에서 2000도 사이로 그걸 갖다 땅에다 묻거나 옛날에 바다에다 버렸다고 그러죠. 그럼 지금 결국은 바닷물이 온도가 올라가는 것도 6, 70년대 그 핵 연료봉 그 뭐야 그 핵폐기물들 그 조약 생기기 전에 버렸던 심해버린 그거 지금도 끓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전 이해가 안 가는 게 핵연료봉이 10만 년 간다고 그러면 100도씨 이상이잖아. 그럼 계속 끓이면 되잖아. 근데 왜 새로 만들고 계속 할까요? 그건 바로 세금으로 돌리거든. 제가 보니까 돈이요. 그리고 지금 일본 봐봐요. 멜트다운 되고 보니까 박살났잖아요. 저기 어디야 저기 체르노빌도 박살났잖아요. 위험하잖아. 그럼 왜 굳이 하려고 그래요? 핵연료봉 끓여. 그래 똑딱이 땄어. 그러면 10만 년 간다며. 바이러스도 똑같아요. 옛날에 백신 한 번 맞으면 된다고 그러는데 백신 4발씩 맞추잖아. 내보면 누가 좋아요? 맞는 사람이 좋을까? 아니거든. 백신 판 사람이 좋은 거고. 마찬가지로 핵연료봉 막 1000도 막 200도 1000도씩 올라간다는데 그냥 그거 계속 영원히 끓이면 무한으로 쓸 수 있는 터빈이잖아요. 터빈 돌아가면 계속 전기 나오잖아. 근데 왜 새로 폐기시키고 딱 갖다 묻느라고 또 그거 폐기 비용도 건설 비용도 더 많이 들어가. 결국은 돈이라는 거예요. 전쟁은 뭐다? 돈이다. 그럼 누가 버냐? 우리는 아니에요. 우린 가서 목숨 버리는 거야. 예를 들어서 서민 말고 얘들이 생각하는 개돼지들 자식들 갖다가 다 죽여버려요. 왜? 개돼지들 나이 먹으면 또 그 복지해야 될 거 아니야? 젊었을 때 군대 가서 싹 죽어버리면 되지. 2차 대전 때 죽어갖고 그다음에 그 지금 뭐야 베이비붐 세대 있죠? 60년대인가 50년대 뭐 50년대? 50년대인가? 그 베이비붐 세대라고 하는 그 전 세계적인 베이비붐 세대 그 양반들 이번에 코로나 때 다 죽었어요. 왜? 연금 나가고 있었거든. 예, 그러니까 스웨덴이나 이런 이거 우리가 그 선진국이라고 하는 프랑스, 영국, 뭐 이태리 선진국인가? 하여튼 그런데 노인연금 많이 나가는데 노인들 다 돌아가셨죠? 코로나로. 예, 그래서 아마 이제 연금 자산도 많이 모여졌든가 한마디로 그 우크라이나 이거 난리 나니까 이제 뭐 군 재정비한다. 그럼 그 군대 무기는 누가 만들까요? 미국이 함부로 만들게 하나? 우리나라 지금 아시죠? 그 다탄 아니 인터넷 구글에도 다 나오는 아니 저 재밌는 거 보여줄게요. 이게 제가 96년도 이게 언제 거더라 이 책. 이게 군 생활할 때 제가 공부하던 책이거든요. 96년도에 나온 책이야 이게. 등록이 98년도에 나온 책이네. 98년도 그죠? 여기 보시면 폭격에 관련된 방법부터 해가지고 반복록 전술을 막 다 나와요. 더 웃긴 게 뭐냐면 이 책이 재밌었던 게 봐봐요. 내부 도액 다 나오고 어떤 방식으로 만들어지고 뭐 이런 식으로 뭐가 어떻게 자이로스코프가 있고 뭐 다 나와. 근데 웃긴 게 뭐냐면 이게 아파치까지 다 나와요. 아파치 대전차전 이런 군사 교범이 다 나와. 이걸 옛날에 동네에서 팔았어요. 그래가지고 전차별로 약점. 이게 일본에 들어온 책 거시기한 거거든. 자기야 나도 그 뉴스 봤어. 지뢰 씹는 법 이런 거 다 우리 대한민국 교본보다 더 잘나. 군대 교본보다. 전투기 볼까요? 이거 봐요. 스텔스기 내부 다 나와. HUD가 들어가 있고 뭐 미사일은 뭐가 들어가 있고 전술할 때 어떤 식으로 이렇게 편대 비행하고 뭐 다 나온다니까 전술. 예. 계기판 모양 다 나오고. 자, 거의 설명서가 다 나와요. 설명서가. 그러면 이런 걸 본다고 이걸 만들 수 있어요? 못 만들어요. 마찬가지로 나는 그 솔직히 K2, K1 별로 안 좋아하는 총이거든요. 그 총이 언제 만든 거야? 58년도, 62년도인가?
그걸 아직까지 쓰고 있는데 그게 총 성능이 좋냐? 공포탄 한 200발도 못 쏘더라고. 한 40발 쏘니까 막혀버려 총이. 게다가 저도 그때 총번으로 봤을 때 거의 만들어온 지 한 15년 넘은 총을 썼거든요. 0점 잡을 때마다 바뀌어요. 0점이. 내가 잘못된 줄 알았더니 아니에요. 예비군 2번 가서 M16 쏴봤더니 몇 년도인가? 16년도인가? 15년도에 M16 쐈더니 와 무슨 비비탄 더 잘 맞아. 그냥 완전히 그 뭐죠? 예. 같은 구멍에 계속 들어가. 자, 근데 SNT가 거기서 고소했다면서요. 그 뭐 내부 기밀 뭐 빼돌렸다? 보안 뭐 이유? 근데 그 내용이 그거라면서요. 구글에 다 나온 거라며. 그래서 그 특전사에 2,000정인가 들어가 200정인가 뭐 들어가겠던 거 차단시켰다면서요. 타산 총 잘 만들잖아요. 미국하고 저기 막 그 오스트리아 이런 데서도 그 동유럽이 원래 총 잘 만들잖아. 근데 그런 데서도 OEM을 맡길 정도니까 결국은 이권, 관료제 그게 나라를 버리고 있다. 이번에 엊그저께 또 우리 어젠가 비행기 충돌 아니면 수리인가 뭔가 그 헬기 막 날아가 버리고 로타리 날아가 버리고요. 결국은 방산 비리라고 봐야죠. 근데 뭐 제가 알바도 아니고 얘기할 바도 아니고 전 놓는 계획도 아니고 저는 그냥 그래서 이제 한 개씩 설명을 드릴게요. 뭐 잡다한 얘기. 그러니까 결국은 이 전쟁이란 거는 명분은 뭐냐? 돈 벌리기, 돈벌이다. 누가? 그건 저 이제 그 내용이 나온 게 이 책들이에요. 좋은 전쟁이다. 아니 2차 대전 때 사람 몇 명이 죽었는데 몇 천만 명이 죽었는데 예를 들어서 나치군 200만 명 죽이려고 러시아에서 2,700만 명이 죽었대요. 그때 소련인가? 러시아지. 2,700만 명. 그때 러시아 인구가 1억 명이 안 됐다죠. 그래서 거기서 다 박살나갖고 이제 잔졸들 남은 게 이제 미국이 와서 다 밟아버린 다음에 미국이 이겼다 이렇게 된 거고, 저도 아이비엠과 뭐 미국 헐리우드 영화 같은 거 보면 그게 정설인 줄 알았더니 원래 돼 있던 역사 내용이 여기 나와요. 물론 이 책이 잘못됐다 그러면 분명히 얘들은 잘못된 거에 대해서 고소를 걸잖아요. 거짓말을 못한다는 얘기죠. 내용 보면 뭐 미국 포워드 뭐 이런 회사들이 나치를 키웠다는 얘기도 나오고, 그래서 히틀러라는 공포물을 만들어서 미국은 돈 벌고 독일은 망하고. 그리고 봐봐요. 이태리 전쟁범 전범국가잖아요. 일본, 이탈리아 파쇼죠. 파시즘인가? 그리고 독일 나치즘. 봐봐요. 이태리도 세 등분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저기 어디야? 독일도 동독 서독으로 나눴죠? 그럼 원래대로 일본을 나눠야 되는데 왜 우리나라를 나누냐? 결국은 이유가 있겠죠? 봐봐. 히틀러도 몰아세워서 자살했든지 뭐 죽었든지 한테 뒤졌잖아요. 그죠? 무솔리니도 뒤졌고. 근데 일본 국왕은 안 죽었어요. 천황한데 천황 무슨 천황이야? 이 외국 족장이지. 그러니까 저는 그래요. 뭐 빅토리아 왕실이다. 뭐한데 왕이 있는 나라는 미개국이고 원시국가예요. 무슨 왕이 있어 왕이 이 세상에. 요즘 세상에 무슨 왕이 있나. 그냥 제일 웃긴 게 부동산이에요. 땅의 주인이 어디 있어 인간이. 그래서 공산주의에서는 그러죠. 공산주의 사회주의에서는 땅은 국가 거다. 다만 거기 올라가는 건물이나 이런 것에서는 소유권을 주겠다. 마음 놓고 활용해라. 저도 기독교는 아니고 좀 불교인데 예수님께 성경에도 나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유대인? 그래, 당신들이 뭐 사람들이 전 존경에 맞지 않은 유대인들조차도 땅은 뭐 75년 이상을 소유하지 마라. 뭐 이런 식으로 뭐 얘기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자, 뭐냐면 결국은 모모 나라의 왜 천황이 왜 안 죽었겠어? 제가 보기엔 그래요. 일본 그 국왕 새끼가 안 되진 이유는 그거예요. 히로시마 나가사키 핵 떨어뜨려서 국민 한 30-40명 태워 죽이고 항복하면서 자기는 살아난 거예요. 그리고 6.25 터졌죠. 6.25 터졌을 때 누가 돈 벌었을까요? 핵미사일 2방 맞고 망한 일본만 갑자기 대박이 났죠. 물론 그래요. 그래, 월남전 때도 우리 파병 가서 우리 파병한 사람들 월급 또 박차게 떼먹었대죠. 그 돈으로 경부선
뚫었던 건가? 한 양아치들이라니까. 그 저도 군 생활할 때 참 그래요. 전두환 막 저기 뭐야 월남전 가갖고 완전 학살을 뭐 젊은 때 그러잖아요. 막 멋있잖아. 막 사람 막 죽이고 막 씨발 막 힘나면 영웅이었죠. 근데 지금 보니까 그냥 학살마야. 그 학살한 거에 테스트 해갖고 광주 가서 사람들 학살하고 삼천교육대 저희도 특정교육 받을 때 교관님 한 분 계신데 그분이 눈빛이 되게 어두워 무서워. 그냥 되게 인자한데 무서워. 왜 그럴까?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분도 삼천교육대에서 교관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사람이 하지 말아야 될 행위를 하면 눈빛이 바뀌죠. 사람을 죽였거나 했겠죠. 국가에서 시켜서 한 거라고 하니까. 자, 그럼 그래요. 전쟁. 옛날에 뭐 전쟁불사. 옛날에 이명박이 전쟁불사 얘기하는 바람에 주식시장에서 29조 원 빠져나갔고 그 국민연금 우리가 받을 국민연금 27조로 메꿨다니까. 27조 원 터무니없어. 제일 웃긴 게 뭐냐면 소상공인들 지원해준다고 그랬잖아요. 300만 원씩 260만인가? 280만인가 200 하여튼 그게 9조 원밖에 안 돼요. 그러면 29조 그리고 저기 뭐 4대강 사업으로 버린 돈 방산 비리로 버린 거 왜 USB 하나에 100만 원씩 받잖아요. 만원짜리 USB 그런 장사도 한 거 방산 비리에다가 또 외교해 갖고 뭐 외교 가서 뭐 했다고 그랬는데 결국은 외국에다가 만들어준 그 원전도 17조 원인가를 빌려서 그 이자를 지금 1년에 막 4천억인가 내면서 지금 몇 년 된 거예요. 그러면 10년 넘게 냈잖아요. 그 돈 누구 돈이요? 우리 세금이에요. 그래서 한 200조 정도 날렸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자기 윤 정부는 북한하고 전쟁할 거래. 얼마가 날아갈까요? 결국은 우리 부모님 아니면 우리 어머니도 그래요. 국민연금하고 또 국가 그 노인 그 혜택 받는 거 있잖아요. 30만 원. 그걸로 솔직히 우리도 산지를 놓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도 옛날에 베니건 세일 할 때 월급 80만 원 받았는데 거기서 어머니 생활비하고 집세 내고 하느라고 한 50만 원 썼죠. 그렇게 살아봤어요. 저도 20대 때. 20대도 아니 30대 때지. 다 그렇게 살아본 사람들이에요. 우리도 그렇게 살아본 사람이고 그냥 난 행복하게 살 것이다 하니까 이렇게 살아져요. 직장도 생기고 결혼도 하고 차도 생기고 집도 생기고 해요. 20대 때 성공한 사람 딱 한 가지요. 부모의 전폭적인 지원이 없고 혼자 대박 나기는 쉽진 않더라. 사업을 한 애들조차도 집에서 200~300만 원 중잣돈이라도 얻어갖고 하는 거예요. 물론 안 그런 사람도 있겠죠. 그 대신 어쨌든 그 친구들도 지금 보니까 비트코인으로 날리고 주식으로 날리고 하여튼 돈 뭐 번 친구들 많이 날리더라고. 하여튼 뭐 그렇긴 한데 일단은 그래요. 지금 되게 시기가 굉장히 위험한 시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더 열심히 운동할 거고 하루라도 더 가족들하고 행복하게 지낼 거예요. 그 엊그저께 그 영화를 봤어요. 돈 룩업. 이게 도대체 돈 룩업? 이게 무슨 관용옥군가 무슨 말인가 하고 영화를 봤더니 영화 끝에 가서 이제 그 의미를 알겠더라고요. 자, 옛날에 딥임팩트라는 영화인데 해성이 떨어지려고 왔는데 거기다 핵을 던졌는데 핵도 튕기고 그냥 지구 때려 박아서 지구가 멸망해요. 그때 그 영화를 개봉하려고 할 때 아마겟돈 영화를 만들어서 마이클 베이 그 사람 완전 구구거든요. 저도 마이클 베이 영화 되게 좋아해요. 경찰 띄워주고 저는 그래요. 저도 헐리우드 영화 좋아하고 저도 스피킹 잉글리시 베리 좋아해요. 영어 되게 좋아해. 혼자서 막 영어로 떠들고 놀아요. 왜? 재밌으니까. 컴퓨터도 좋아해요. 미국 문화 좋다니까. 일본 문화 좋다니까. 근데 저는 그 사업시설이나 그 돈 번 걸로 갖다가 정치를 지금 막 이렇게 전쟁으로 만드는 이 정치 세력들을 나쁘다는 거예요. 이 전범 세력들. 정 만들어서 전쟁 만들고. 우린 평화롭게 살자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죠. 추억의 80년대. 소련이 굳건하게 있을 때 그때 그 소련 때문에 그때 이제 종신고용제 복지 정책을 많이 했죠. 왜? 공산당 되면 안 된다. 그러다 공산당이 없어지고 공산주의가 없어지고 나니까 이제 사회 그 자본주의가 공산주의가 됐죠. 그래서 저는 이제 요즘 책들 읽다 보니까 딱 그거예요. 민주주의가 없어요. 전쟁주의, 군사주의.
그리고 착취주의야. 착취는 아니라고. 착취 아니다. 뭐가 착취냐면 간단하게 생각하세요. 90년대 저 군대 갈 때 그때 공돌이라고 하죠. 죄송하긴 한데 옛날 공돌이 공순이라고 그랬어요. 그 삼성전자라든지 아니면 저기 현대자동차에 근무하는 친구들이 있었거든요. 그 친구들은 초봉이 2,800, 3,000이었어요 그때. 저 군대 갔더니 월급이 40만 원인가? 연봉이 그러니까 연봉이 1,000만 원도 안 됐다니까 군인들. 800만 원? 근데 그 친구들이 2,600만 원 막 이래 받았어요 그 당시에. 그리고 좀 짬밥 차고 그러면 한 3,000? 그때 한 3,600. 저희 외삼촌도 한양대 나왔었는데 그때 외국 기업 다닐 때 3,600이었거든요. 뭐 과장도 안 됐죠. 그때 대리일 때 대리인가 주임인가 그럴 때 3,600이었어요. 자, 현대 자동차에 그때 아반떼가 800만 원인가 그랬거든요. 지금 2,600만 원, 2,400만 원, 8430, 한 3배 뛰었죠. 근데 지금도 거기 공장 일하시는 분들 연봉이 제가 알기로는 5천이 안 되는 걸 알고 있어요. 이게 착취인 거예요. 네. 이런 얘기하면 또 그러잖아. 그 패러다임 있죠. 안경 껴놨어. 색안경 껴놨어요. 그 뭐라고 그러나? 프로파간다가 먹혀있죠. 빨갱이네 저 새끼. 자, 한 가지 알려드릴게요. 특전사는요, 부사관으로 훈련받고 부사관으로 임용을 받으려면 아버지 할아버지 때까지 뭐 남로당이라든지 아니면 빨치산이라든지 공산당에 관련된 그 모든 거를 한 사람이 없어야지만이 특전사가 돼요. 네. 저 같은 경우는 빨갱이가 되려야 될 수가 없어요. 네. 왜? 특전사 했으니까. 하여튼 장사, 전 약장사예요. 네. 약장사도 옛날에 했었죠. 네. 우리 수의장사 했었어요. 수의 뭔지 아세요? 그 죽음에 입는 옷. 네. 아, 문방구예요. 문방구입니다. 시루봉님. 네. 어서 오세요. 장사는 아니고 책장사예요. 책장사. 네. 책장사. 제가 파는 책은 아니고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부터 해서 이제 2차 대전, 나치 전쟁 이게 왜 일어나는가에 대한 그 근원을 지금 찾는 거를 저도 요즘에 전쟁 나면 안 되잖아요. 내 가족 망가지는데 우리 인생이 끝난다니까. 다시 원시대로 간다니까요. 근데 전 전쟁 나도 상관은 없어요. 왜? 우리 특전사 출신이거든. 예, 지금도 뭐 웬만한 체력은 일반 병장들보다 나아요 제가. 예. 지금도 그때 해보니까 4.5kg짜리 철근 들고 시속 8km로 한 10km 뛸 수 있더라고 아직도. 예. 그 전쟁 나면 안 돼요. 큰일 나요. 아, 저 48입니다. 감사합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별풍선 100개보다 훨씬 좋네. 감사합니다. 저를 30대 후반으로 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 48입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자, 저도 이제 48 정도 되고 저희도 애가 초등학생이에요. 근데 전쟁 나면 안 되거든요. 지금 우크라이나 러시아 지금 뭐 이근인가 뭔가 가갖고 지금 전쟁하자고 지랄하는데 전쟁 나면 안 돼요. 네. 아이고 저보다 형님이신가 보네. 아이고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래요. 지금 답답합니다. 게다가 또 맨날 전쟁 팔아먹는 정보가 또 들어왔고 전쟁하면 안 되거든요. 그럼 평화를 좀 얘기하자고 했는데 그래서 저는 어떻게든 제 방송을 몇 분이 보실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정보를 얻는데 좋은 전쟁이라는 신화. 코로나도 그렇죠. 근데 결국 그래요. 코로나도 그렇고 전쟁 나면 누군가는 돈을 보고 누군가는 죽어요. 서민들은 죽고 힘없는 사람들 돈 없는 사람 죽고 돈 버는 애들은 계속 벌어요. 코로나 2년 동안 지금 삼성도 항상 최고의 매출을 했죠. 아이고 왕상. 아이고 자녀 세 분이 주셨네. 진짜 애국자십니다. 저는 하나밖에 못 낳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진짜 건강도 하시고 대단하십니다. 저도 한 4-5 놓고 싶었는데 진짜 두 쪽만 갖고 살려니까 결혼 준비하느라고 한 9년. 근데 준비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에이 질르자 하고 질러서 결혼했는데 36에 결혼했거든요. 뭐 하여튼 그래서 전 그래요. 자녀 낳아보니까 물론 하나밖에 안 낳기 때문에 저는 고마운 게 뭐냐면 저는 과외 같은 거 안 시키거든요. 과외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세월호 사건도 보고 하니까 야 그 공부시킨다고 고등학교에서 그 막 그래갖고 말짱 황이잖아요. 지금 우크라이나 국민들만 바보 되는 거라니까요. 지금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잖아요. 러시아, 중국, 일본, 미국이죠.
사방 국가에서 그냥 조져내니까 우리는 계속 새우등 터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지금 저는 그래요. 제 방송을 한 번만 보시더라도 좋은 정보가 나와야 되는데 근거 없이 말씀드리면 말 그대로 약장사잖아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자크 파월이라는 이 사람이 쓴 건데 여기서 보면 미국 엘리트주의나 뭐 이런 거 해갖고 이제 그런 내용이 나와요. 좋은 전쟁이라는 신화. 예. 이게 뭐냐? 2차 대전이 공산당을 억제하고 나치를 잡았기 때문에 좋은 전쟁이다. 근데 몇 명 죽었어요? 러시아에서만 2,700만 죽고 연합군이 60만 명인가 죽고 미군이 10만 명? 20만 명? 10만 12만 명인가?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들어가시죠? 학살당한 사람이 200만인데 그 중에 100만? 110만인가 돌아가셨는데 그 중에 전쟁으로 돌아가신 분이 30만이고 그냥 저기 빨갱이로 몰려서 학살당하신 분들이 한 70, 80, 100만 가까이 된다는 것 같더라고요. 네, 지금 봐봐요. 전 이렇게 생각합니다. 트럼프 시절에는 기름값이 저 경유차 쓰거든요. 900만 대까지 내려갔어요. 근데 바이든 딱 정부 들어오면서 1,300원, 1,500원 이하로 안 내려가더라고요. 그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트럼프가 잘했네. 왜? 전 세계 기름값은 달러로 유통하기 때문에 미국에서 조절한 거예요. 그러니까요. 6.25 그러시죠. 6.25 전후 세대 진짜 제가 전쟁하지 말자고 하는 게 뭐냐면 전 전쟁 나도 살아남을 자신 있고 살 수 있다고 보는데 뒤처리가 문제라니까요. 우리 부모님 세대분들이 그 고생하시고 지금도 그렇잖아요. 그렇죠. 우리나라 솔직히 지금도 그렇습니다. 전 다행이라고 생각한 게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살아있는 이유는 그나마 6.25 때하고 일제시대 때 안 돌아가셨기 때문에 살아있는 거죠. 아버님 그렇죠. 골병 드시고 보상도 못 받고 근데 그분들이 또 안타깝게도 또 태극기 부대 같은 거 하시고 하시죠. 좀 안타깝습니다. 999 전 그래요. 9구다 우익이다 아니면 보수다. 보수는요 내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 전쟁을 하지 말자고 평화를 가자는 게 보수인데 우리나라 보수는 이상하게 맨날 북한하고 전쟁하자고 그래요. 쟤는 유공자시구나. 아이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하여튼 저희 아버님도 IMF 피해자? 피해자 이슈도 한데 뭐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그래도 저희가 자녀 낳고 잘 살잖아요. 저는 지금 그래요. 지금 이 시국에 정권도 바뀌고 또 저는 제일 마음에 안 들었던 점은 그거예요. 북한을 얼러갖고 달래갖고 전쟁 없이 하려고 해야 되는데 강경하게 대응한다고 그러면 또 미사일 날리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럼 또 시끄러워지고 그럼 또 국방비 예산 아이고 지금 코로나 이 후폭풍 날라오는 거 이거 어떻게 하면 할까 모르겠습니다. 자 그래서 한 가지씩 리뷰를 올리겠습니다. 이 좋은 전쟁이라는 신화는 내용이 그거입니다. 보시면 목차만 대충 보면 미국과 위대한 십자군이라는 신화, 이제 파워엘리트 파시즘, 그 좋은 전쟁에서 영구 전쟁으로 뭐 이런 식으로 설명이 이렇게 나오는데 요거는 뭐 책이 많이 있기 때문에 언제든 시킬 수 있는 책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도 보면 결국은 한 나라는 전쟁이 나고 한 나라는 죽고 군인들만 다 죽어요. 그 군인들 누구예요? 우리 자식들이에요. 우리 자식들만 죽는 거예요. 지금 저희 조카도 지금 해필 또 특전병으로 지원해 갔는데 혹시라도 뭐 파견 간다고 할까 봐 걱정이에요. 지금 한빛 부대인가? 그쪽으로 간다는 얘기 있는데 하여튼 뭐 저 한빛 부대가 뭔지도 모르겠어요. 14년도 이후로 안 간 것 같은데 하여튼 뭐 복잡합니다. 저도 그래요. 저는 저 군생활 할 때는 야 전쟁 났으면 좋겠다. 맨날 뚫어가지니까 아시잖아요. 감사합니다. 선생님 같은 경우는 군생활 할 때 더 고생하셨죠. 저희도 그때 막 줄 빠따 맞고 막 그렇게 군생활 할 때도 하도 맞으니까 차라리 전쟁 나서 다 죽여버리고 싶더라고요. 근데 지금같이 좋은 세상인데 막상 제대하고 나니까 저도 애 아이 키우다 보니까 군대에서 누가 내 아들 건들거나 아니면 학교에서 누가 건다 그러면 쫓아가서 조져버릴 거예요. 왜? 우리도 학교 때 빠따 맞고 그랬거든요. 곡괭이자루도 맞고 그랬는데 사람이 사람 때리면 안 되고 폭력하면 되잖아요. 아이고 저는 그렇습니다. 저는 군대는요
저 같은 경우도 제가 좋아서 특전사를 지원해서 간 거고 어쨌든 의무복무는 방위를 하든 그 뭐죠 저기 방산업체에서 일하든 저는 그래요. 안해주대를 하는 거예요. 예. 안해주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북한하고 이거만 없으면 괜히 그 젊은 20대 세월을 차라리 술 먹고 노는 게 낫지. 군생활하는 것보다. 저는 그래요. 군생활하는 것보다 술 먹고 노는 게 나아요. 예. 야동이나 뭐 같이 할 거야 하고 알바하면서 그게 좋아요. 왜? 자유롭잖아. 군대 가면 어때요? 일단 내가 죄진 것도 없는데 막내라고 사람 이하의 취급받아요. 이병 이게 사람이 한 짓이에요. 저도 물론 그렇게 했고 그렇게 시켰어요 후배들. 지금 생각해보니까 참 나쁜 짓다. 근데 그 당시엔 문화가 그러니까 어쩔 수 없죠. 아니 너네 귀한 자식을 왜 군대에서 왜 쫄따구로 뭐 이상한 쫄따구네 뭐 막내네 이런 식으로 하냐고요. 그러니까요. 근데 웃긴 건 뭐냐면 저는 그래요. 정치인들도 본인이 국방 의무 해야 되고 본인 자식들도 전부 다 국방 의무를 해야 되고 그리고 결혼해서 자녀도 낳아야 돼요. 이런 사람만이 정치하게끔 법이 만들어진다고 봐요. 왜? 아 자식도 키워보고 가정도 읽어봐야지 국가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 거 아니에요. 그리고 군대 갔다 왔어야지 군대가 위험한지 알 거 아닙니까? 그리고 자식들도 군대 갔다 와야죠. 자기도 갔다 오고. 그러면 국가의 중책을 하고 지도자라고 하는데 지금 저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군대에 안 갔다 온 사람들은 그 국방의 의무를 안 한 사람들은 그러니까요. 분단의 희생자예요. 지금 예를 들어서 군대에서 다치신 분들 저기 수도 통합병 가보면 영구장애로 갔다 병원에서 그냥 파이프 끼고 있는 젊은이들 많거든요. 정말 피해자예요. 김구 선생이 통일정부 수립하자고 그래갖고 협상하러 간 사이에 이승만이가 분단국가로 대통령 선출해버렸죠. 네, 모든 근원이 있죠. 근데 어차피 과거기 때문에 저희는 그래요. 제가 지금 여기서 보면 미국을 비난하는 건 아닙니다. 미국이 전쟁으로 돈 버느라고 지금 국가가 커지는데 미국도 봐봐요. 엘리트주의, 그러니까 돈 자산들은 돈 계속 벌어요. 근데 서민들은 계속 그지가 돼. 그때 모기지론 사태로 아마 전부 다 캠핑카에 산다고 그러죠. 우리나라는 캠핑카가 럭셔리 거식인데 미국은 살 데가 없어서 캠핑카에 살아요. 자, 그래서 요 책 중에 보면 요거 전쟁 좋은 전쟁이나 전쟁은 사기다라고 쓰신 분은 스메들리 버틀러라는 분이 1881년부터 해서 이 사람 전쟁 영웅이에요. 해병대. 근데 이 사람도 막상 장성으로 제대하다 보니까 기업들한테 휘둘렸던 거에 대해서 폭로를 하신 거예요. 그리고 평화를 갖다 얘기하고 돌아가신 분이고. 예. 저는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김구 선생도 암살당하셨어요. 어차피 매국노가 정권을 잡았고 지금까지 왔습니다. 어떻게 미리 각오를 바꿀 수는 없어요. 그럼 저는 그래요. 그냥 우리 4천만, 5,400만 국민이 전쟁하지 맙시다. 그러면 국민들 말 들을 수밖에 없죠. 예. 근데 지금 용산 기지로 짱 박힌다고 그러면 분명히 계엄령 일으킬 것 같은데 촛 뿌리고 나발이 끝났죠. 예. 자, 그래서 전쟁은 사기다라는 내용은 보면 자기가 이제 자기도 전 필리핀부터 해서 왜 미국도 전명을 많이 했잖아요. 뭐 예, 이런 식으로 지도층하고 인사들은 결국은 미국 기업들이 외국 가서 사업하기 좋게끔 터를 만들어주는 말 그대로 일이다. 그래서 그런 내용. 요거. 저도 그래요. 신기한 게 왜 제가 하필 요 시대에 태어났을까? 아시잖아요. 저희 70년생들은 아날로그에서 디지털 사이에 꼈어요. 그 저 같은 경우도 제가 83년도에 저희 아버님이 애플2 컴퓨터를 그때 잘 나가셨거든요. 사업 잘 되시고. 그때 애플2 컴퓨터를 그때 처음 배웠는데 예. 아날로그적인 놀이터에 살면서 게임도 처음 해봤죠. 그리고 지금도 해필 이 진짜 제일 중요한 이때 저희가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전 그래요. 영생이다, 인피니티 아니면 뭐 저기 이모털? 예. 사람은 혼자서 2, 300년 천년 못 사니까 결혼을 해서 자녀를 낳아서 더 나보다 더 똘똘하고 더 훨씬 더 개량된 자녀들이 저보다 더 오래 사는 거죠. 그게 영생이라고 보거든요. 가족을 일구고 자녀를 낳고. 근데 지금 보세요. 여자애들은 남자 욕하고 노인들은 젊은이들 욕하고 젊은 애들은 연세 드신 분들 욕하고 서로 싸우게 만들어요. 그걸 어디서 부추기냐? 지금 언론이 계속 부추기잖아요.
제 주변에는 솔직히 그래요. 태극기 들고 하는 우리 이모들도 우리 분들도 가족 사랑할 줄 알고 다 사랑한다니까요. 근데 이 정치만 들면 그냥 막 아이고, 자전거. 아, 그쵸. 아, 아이고. 그때 제가 75년생이니까 그 선생님 같은 경우는 맞네요. 그때 막 난리 났죠, 뭐. 전 3주인가? 3개월인가? 아주 그냥 난리 났다고 그러더라고요. 국부가 돌아가셨다 해갖고 뭐 엄청 났다고 하더라고요. 참 어이 털려먹죠. 이승만이는 미국에서 원조해준 밀가루 갖고 와서 제분회사 만들어갖고 팔아먹고 분유는 뭐 어때 팔아먹기 뭐 하니까 그냥 그거 그냥 공짜로 주고 전 뭐지 저기 박모 씨는 해외 파병 시켜갖고 그 돈으로 갖다가 도로 깔고 뽀찌 먹고 참 재밌어요. 그런 과거죠. 그래서 이런 모든 게 전부 다 보니까 매뉴얼이 있더라고요. 그 매뉴얼이 나오는 게 요 책입니다. 1800년대 그러니까 남북 전쟁 이후로 미국이란 나라가 지금 같은 그 구도 있죠. 엄청난 악당을 하나 만들고 걔를 위해서 핵도 만들어야 되고 무기도 만들어야 된다. 그리고 걔를 약 올려요. 그래서 전쟁을 빵 터트리면 아니면 가리를 쫙 벌리고 들어오게 만들어서 전쟁이 났다. 그러면 이제 딱 지금 딱 구조 똑같아요. 지금 그 패턴으로 간 거예요. 러시아 푸틴 개새끼. 푸틴 개새끼가 전쟁을 하자. 자, 그럼 우크라이나는 불쌍하다. 그러니까 바로 뭐 나오냐? 우크라이나 그 불쌍한 사람들 돈 주자고 또 돈 내래요 또. 1,000원만 줘도 100원만 줘도 어쨌든 지원한 거고 나머지는 다 사업비 나가죠. 광고비 나갈 거 아니야. 그럼 그 광고비 누가 벌어요? 언론이 벌겠죠. 누군가 돈 벌고 누군가 주고 나가고 우리는 또 우리 인생 반납해 갖고 열심히 번 돈 또 속아서 또 돈을 내면 엉뚱한 사람. 그러니까 저는 저 같은 경우도 그 모르는 사람한테 돈 주는 거 싫어하기 때문에 저는 제가 번 돈은 보통 이제 우리 동네 자영업자들 뭐 식당 같은 데 가서 프랜차이즈 말고요. 그런데 뭐 팔아줘서 그 사람들 돈 벌게 해주고 아니면 유일하게 제가 제 그 뭐지 그 기부하는 기부는 저희 4.16재단 그 세월호 4.16재단하고 뭐 프레시안 뭐 이런데 좀 언론사 이런 데만 제가 좀 뭐 만 원이라도 하죠. 자 그리고 워싱턴 룰 그게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이 워싱턴 룰이라는 책에 보면 미국이 어떤 식으로 전쟁을 일으키고 그걸로 갖다가 돈을 벌고 명분을 어떻게 만드는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아니, 좋은 일이 아닙니다. 저는 마음이 아파요. 너무 그분들 보면 그분들 저 이제 그 약전 일기 같은데 저희 집사람 가서 보면 그분들은요 정보가 바뀌고 아무리 좋은 세상이 와도 그분들은 지옥이죠. 그분들은 헤어나올 수 없는 지옥에 사시는 거예요. 그 사랑하는 자녀를 갖다가 그 산채로 물에 그냥 그 익사시키는 걸 갖다 봤잖아요. 그 공포의 그 저도 지금 그때 트라우마 있다니까요. 저도 그래서 우리 애 지금 앞으로 이번 정부 때는 수학여행 안 보낼 거고 여행 안 보낼 거예요. 뭐 학점 떨어도 제가 상관없어요. 저 대학 나왔는데 저도 학벌은 아무 쓸모가 없더라고요. 저도 국립대 나왔거든요. 대전에 한밭대 나왔는데 이력서 받아주지도 않아요. 이력서 보이지도 않아. 뭐 학점이야 뭐 3.0 뭐 얼마 안 되니까 뭐 그것도 그렇지만 학점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저는 학교에서 뭘 배웠냐면 학생 활동했던 그 경험들이 저한테 도움되고 친구들 그때 만났던 우리 동문들이 저한테 도움 주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때 자녀를 잃으신 분들은 영원히 지옥에 사시는 거잖아요. 안타까워요. 그래서 저는 진실이 밝힐 때까지 같이 싸워드릴 거고 옆에 앉아 같이 갈 겁니다. 대전에 40년 사셨으면 어이구 엄청나지. 저는 인천에 살기도 하고 전 대구에서 살아왔고요. 전국구예요. 제 아버님이 옛날에 사업하실 때 대구에서 살아갔고 포항 살다가 청주 살다가 수원 살다가 인천 살다가 대전 온 거예요. 그래서 87년도에 제가 여기 대전에 이사 와서 지금까지 살고 있죠. 대전이 어떻게 보면 고향이죠. 다 학교 전부 다 대전에서 나왔으니까요. 뭐요? 1시간. 책 리뷰는 그냥 솔직히 명분이고요. 이 책 읽어드리면 대전 사람입니다. 서대전 초등학교 6학년 때 복학 그 전화 와서 중앙중학교, 서일고등학교
아, 예. 그리고 대학은 저기 한밭대학 그때 대전 그 뭐죠? 산업대학일 때 들어갔죠. 시루봉. 아, 농구부요. 용두동이시면 뭐 비싼 데 사시네요. 네, 저희도 그 근처에 삽니다. 대전이 제일 좋아요. 서울 가기 좋고 밑에 내려가기 좋고 이 제가 보기에는 아 산성동 예 비슷한 데 사시네요. 이 대전이 뭐가 좋냐면 딱 전 세계 속에 대한민국이잖아요. 대한민국 속에 대전이 있더라고요. 한번 축소판이더라고요. 적당히 시내도 있고 변두리에 구경할 때도 많고 그리고 물가도 그나마 대전이 제일 싸고 그러면서 광역시고 그리고 솔직히 그렇지 않습니까? 저기 예를 들어서 아 그렇죠. 아 아이고 고생하셨네요. 지금 노점 하고 싶어도 못 하잖아요. 이제 단속돼 갖고 참 그 몇 푼 벌어먹는 것 그것도 어쩔 수 없죠. 또 월세 내면서 하는 사람들이 또 비난하니까. 예. 그래도 하여튼 저는 그렇습니다. 내 사업하는데 별 지장 없으면 예. 솔직히 그렇잖아요. 어떤 칼국수집이 20년 동안 잘 됐을 때 그 옆에다 칼국수집 열잖아요. 그건 제가 보기엔 아 그죠. 금유장터 저 유성장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하죠. 그저도 웬만하면 요즘에는 시장에서 하거나 아니면 동네 슈퍼에서 팔려고 살려고 노력을 합니다. 간혹가다 이제 코스코는 쓰긴 쓰는데 거기서 살 수밖에 없는 것들이 몇 가지 있어갖고 하여튼 뭐 그렇긴 한데 그래요. 하여튼 저도 지금 미국이 전쟁을 만들고 일본하고 같이 합작해갖고 지금 막 나라를 전 세계를 막 흔들고 있는데 비난하자는 거예요. 네, 비난하되 저는 그렇습니다. 격투기를 배우고 뭐 17년 전이면 엄청 초창기 멤버시구나. 하여튼 저는 이 전쟁 반대하는 이유는 그거예요. 행복하게 살자는 거예요. 예. 하여튼 전쟁 나면 전쟁 일으키는 놈들은 다 죽여버려야 돼. 그래서 이제 모든 게 저는 그래요. 그래 당하더라도 알고 당하자는 겁니다. 알고. 예. 알고 당해야죠. 전쟁이 도대체 왜 일어나지? 히틀러 때문에? 히틀러는 왜 그럼 왜 저렇게 했을까? 그래 독일 살려보자고 한 거야. 그리고 자기 권력을 어떻게 해보려고 그랬겠죠? 결국은 지금 전 세계를 통치하는 게 누구냐 이거죠. 그리고 저는 그렇습니다. 제가 존경하는 분이 말씀하신 건데 유일하게 핵무기를 썼던 나라는 딱 한 군데밖에 없어요. 푸틴? 소련? 북한? 아니에요. 미국이 유일한 나라예요. 히로시마에다가 떨어뜨렸죠. 그래서 그때 몇십만 명 태워버렸죠. 그냥 확 그질렀죠. 근데 참 재밌는 게 뭐냐면 야 핵포탄이 핵이 터지면 그 동네 10만 년 동안 못 산다라고 막 그렇게 떠드는데 어떻게 히로시마하고 나가사키에 사람들이 이렇게 잘 살고 있을까 이해가 안 가요. 아직 100년도 안 됐는데 2045년이 돼야 원폭 100주년이잖아요. 신기해요. 참 아까 얘기하려면 돈 루거 보면 뭐가 웃기냐면 많이 시사를 해요. 돈 루거 보면 이제 해성이 충돌하려고 하니까 그거를 발견한 과학자가 자기 그 조교인가 같은 그 제자하고 가갖고 이거 빨리 막아야 된다라고 하는데 미국 대통령은 자기 총선 준비만 하고 찰필 하다가 그래 한번 해보자 떨어졌거든요. 그 지지율 떨어지니까 그러면 해성 떨어진다 우리가 잡겠다라고 해갖고 또 광고에서 또 지지율을 올려요. 그래서 핵하고 막 또 인공위성을 쐈어요. 딱 그 영웅 만들고 하는 게 딱 나오거든요. 이게 딱 지금식으로 그대로 만들어져요. 영웅을 만들었어요 한 놈. 그래갖고 보내다가 갑자기 꺾어 반환시켜서 폐기해버려요. 이유가 뭐냐? 그게 보면 또 그 어벅어벅 하는 또 그 재벌 나오거든요. 그 휴대폰 재벌 나오는데 걔가 이거는 천의 기회다. 하늘이 주신 기회다. 뭐냐? 그 해성에 그 분자 분석을 해보니까 히토리가 무지하게 많다는 거예요. 수천만, 수조 톤이 있다는 거, 수천조 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돈으로 따지면 뭐 170조 달러인가, 1700조 달러인가? 그래서 그거를 지구로 받아들이자. 어떻게 할 거냐? 그럼 자기가 만든 기계가 있는데 그걸 보내갖고 그거를 조각조각 내서 태평양 바다에 떨어뜨리면 그걸로 갖다가 미국이 책임질 수 있다라고 했는데 그게 불발이 나고 지구는 멸망하고 지들은 또
우주로 예. 하여튼 그게 있어요. 예. 딱 그 구조예요. 돈 룩업 영화 꼭 보시고요. 그리고 제가 지금 보여드린 워싱턴 룰 전쟁은 사기다. 좋은 전쟁이라는 신화 이런 책들은 꼭 한번 읽어보세요. 그래서 저는 그래요. 그래서 미국 나쁜 놈 하고 싸우자는 거 아니에요. 어차피 미국하고 싸워서 이길 수도 없어요. 왜? 지금 미국하고 일본이 없이는 세상이 돌아갈 수 없고 마찬가지로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러시아도 마찬가지예요. 우크라이나 국庆제는 전 세계 국庆지대예요. 그리고 중국에서 지금 수입하는 거 예를 들어 그래 중국놈들 미워 시진핑 미워. 그럼 저는 그래요. 야 일본 놈들 치니까 일제 쓰지 말자. 예. 일제 안 쓰면 돼요. 근데 저희하고 아무런 상관없어요. 다 사치품들하고 그런 거니까. 근데 만약에 야 중국하고 하니까 중국 거 팔아주지 말자. 중국 쓰지 말자 그러면 어떻게 돼? 굶어 죽어야 돼요. 다 중국산이야. 중국산. 여기 들어가는 종이도 중국산. 인쇄하는 중국산. 껍데기도 중국산. 라이터 중국산. 휴대폰도 메이드 인 차이나. 결국은 어떻게 되는 거죠? 그럼 중국하고 싸워야 돼갖고 지금 사드 박아갖고 지금 우리나라 손해본 게 하루에 3조 원씩이래요. 황교안이가 사드 박아놓은 다음에 그 대통령 대행할 때 사드 박은 순간부터 그 거래 정지해갖고 우리나라에서 피해본 게 하루에 일주일에 3조 원인가? 아니야 하루에 3조 원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지금 벌써 6년 됐죠? 예. 맞아요. 6년 동안 하루 3조 원 따지면 지금 한 달에 3조 원이었나 보다. 중국 애들이 와서 돈 쓰는 게 한 달에 3조 원. 그럼 벌써 12개월. 계산금 때려볼까요? 12개월 곱하기 6년 됐죠 지금? 사드 박은 지가 6년 차죠? 5년 차 그래. 5년 하면 60개월 곱하기 60개월 한 달에 3조 원. 180조 원이 날아간 거네. 자영업자들하고 중소상인들이 팔 수 있는 180조가 날아간 거예요. 뭐 때문에? 사드 때문에. 사드 박아서 우리한테 국익이 뭐가 있었냐? 아무것도 없었죠. 그러니까 저는 그래요. 언론에서 맨날 중국 욕하잖아요. 그럼 중국 욕할 거면 중국하고 거래 끊고 메이드 인 차이나 쓰지 말자고 불매운동 좀 합시다. 다 굶어 적어보자고 한번.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시진핑이 그러잖아요. 전쟁하기 싫다고 그러잖아. 푸틴도 그러잖아. 야 나토 가입하지 마 그럼 전쟁 안 할게. 근데 왜 자꾸 나토를 굳이 가입해갖고 전쟁을 내냐고. 하지 말자면 안 하면 되잖아요. 지나가다가 저도 그래요. 저요? 지금 운동해서 몸 좋거든요 지금? 예. 지나가. 신호가 나오는 뭐 일로 와봐 씨발 귓병이 날려요. 왜 때려 그러면? 내 마음이지 새끼야 이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지금 이 명분도 없고 자 몽산토가 우크라이나 국창지대에 투자했다가 푸틴한테 쫓겨났어요. 우크라이나 국창지대에 몽산토가 들어가야 되는데 국창지대가 러시아 것도 있죠. 러시아는 DMO인가? DMO? 네. DMO 식품 그 식물 종자를 사용할 수 없는 나라가 러시아예요. 그럼 몽산토는 GMO죠? GMO 종자를 만드는 회사거든요. 그럼 어떻게 돼? 제가 보기에니까 이권이 들어온 거예요, 이거. 그래서 계속 푸틴 약 올려갖고 똥구멍에다 불 놓은 다음에 지금 터트린 거예요. 제가 그 돈 룩업이라는 영화 이게 무서운 게 뭐냐면 그 혜성이 제가 보기엔 푸틴이에요. 자꾸 자극해갖고 핵 쏴버리면 그냥 다 끝나는 거예요. 미국이 막을 수 있나? 전쟁 일으키는 건 쉬워요. 수습하는 건 엄청 힘들고 수습할 때 누가 죽냐? 결국은 우리 서민들만 죽어요. 잠깐만요. 칭찬. 저는 지금 선생님 혼자 들어오시고 저희 와이프 보고 계신데 이게 시국이 그리고 지금 우크라이나 사태가 일어나고 지금 벌써 난리 났지 않습니까? 지금 1,300원, 1,500원 하던 기름값이 지금 1,800원, 2,000원. 지금 서울 보니까 2,400원 하는 것 같아요. 벌써 빵꾸 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보통 전쟁 단계 그래. 우크라이나 그래. 푸틴이 침공했다. 널리 양보해갖고 그 3월달이죠. 그러면 기왕에 사놨던 기름값이 올라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근데 올려버려요. 왜냐?
정부가 바뀌었거든. 기업들이 무슨 짓거리를 해도 다 그냥 게다가 사법부잖아요. 사법부 대장이잖아. 야 고소 안 할 거야 왜? 그 대신 나 나중에 여기 뭐지? 검찰 그만두면 나 변호사 써주고 연봉 많이 주고 좋은 일 많이 주세요. 그럼 걔도 5억에서 50억씩 받네요. 잘 돌아가겠죠. 그나저나 그러니까요. 제일 재밌었던 게 그때 2020년도인가? 그때 아마 제가 경유가 956원까지 들은 적이 있어요. 와 그때 꽉 채우는데 6만 원이 안 나오더라고요. 차 60m 다 채우는데 6만 원이 안 났어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지금 그 뭐지 뭐 인수위에서 그렇다던데 이번 정부 때 올린다 해갖고 지금 전기세도 올리고 가스값도 올리고 대박이죠. 예. 다 감안한 거였어요. 예. 다 감안한 건데 바보 한 놈이 갖다가 붙어버리는 바람에는 져버렸죠. 어쩔 수 없어요. 감안해야죠. 뭐 어쨌든 그래도 국민이 뽑은 거시기니까 존중해줘야죠. 예, 저희는 평화 시민이니까 존중을 해줘야 됩니다. 하지만 피해는 더 열심히 일해야죠. 뭐 열심히 일한다고 될 것 같지도 않지만 일단 저는 그래요. 어쨌든 전쟁만 안 나도 뭐집 없어도 요즘 우리나라 굶어 죽을 일 없잖아요. 그냥 동사무소 가서 배고파 죽겠어요. 살려주세요. 그러면 복지 보내자고 밥 줘요. 그리고 추워서 얼어 죽을 것 같아요. 잘 데가 없어요. 지금 뭐 지하도 지하 주차장 아무 데가 자도 돼요. 지금 세상이 이렇게 좋은데 전쟁 나면요. 저 같은 사람만 신나져요. 왜? 음. 전쟁 짓거리 훈련 우리가 지금 많이 받아본 사람들은 살아남을 수도 있거든요. 어떻게든 살아남아요. 그 대신 그런 거 모르는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우리 같은 사람이 밥이 되죠. 저는 그래서 전쟁 없이 살고자 하면 왜 전쟁이란가의 원인을 알아야 되고 알고 나면 어떻게 대응하는가. 그냥 저희는 그래요. 평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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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화. 그래. 푸틴 욕해도 돼요. 평화. 그리고 야, 니들 나토 가입하지 마. 나토 가입하는. 나토 저는 장난감 이총 같은 게 조금 많이 하는데 나토탄. 총알 만들어 팔거든요. 나토탄이라고 규정 만들어 갖고. 아니. 그러면서 나토탄에서 뭐 할로 포인트 타는 사람을 학살하니까 위험하니까 그거는 나토에서 불가하다. 어차피 사람 찢어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총으로 사람이 안 죽어요. 전쟁 때. 보통 전부 다 덤덤. 뭐냐면 멍청이들. 포탄 있죠. 지뢰가 가장 많이 죽이지. 아니면 폭격할 때 뭔 놈은 폭격을 그렇게 많이 해. 네, 나가셨구나. 뭔 놈은 폭격을 그렇게 많이 해. 오폭이 제일 많은 게 미국이죠, 아마? 네. 아이고, 이거 어떻게 갑자기 전 책만 얘기하고 끝내려고 그랬더니 한번 들어오신 바람에 말씀 나누느라고 이지커지겠네. 자, 그래서 오늘 책 좀 봤고요. 전 그래요. 또 얘기하는 거지만 이 뭐 워싱턴 룰 이 책들을 내용 보면 미국을 비난한 미국의 이 전쟁 광이라는 미국이라는 나라를 비판하는 건데 저는 그래요. 미국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미국을 주도하고 있는 그 힘의 권력들 있잖아요. 돈의 권력들, 돈 권력들이 미국이라는 나라를 갖다가 바지사장으로 앉혀놓고 전쟁판을 벌리는 거죠. 그럼 예를 들어 그래요. 저는 솔직히 이 적폐들, 이 전범들은 일개 나라로 정해진 게 아니에요. 네. 예를 들어 그렇죠. 간단한 그 개로 있잖아요. 언론에서 누군가를 되게 띄워주면 그놈 나쁜 놈일 가능성이 커요. 근데 언론에서 비판을 한다 그러면 그 사람 좋은 사람이에요. 네. 마찬가지예요. 이 책. 유라시아가 우리의 먹거리다. 미래의 먹거리다. 영원토록 인류가 공생하기 위해서는 유라시아하고 이게 서구 자산가들이 운영하는 이 지금 세계 시스템이 바뀌어야 된다. 화폐 전쟁. 요거 같은 것도 약간 음모론적인 내용은 있긴 한데 어쨌든 이 사람도 자기가 경험했던 것부터 해서 다 나와 있어요. 이런 게 그 뭐지 그 증거 자료를 갖다 제시하면서 나온 책들이기 때문에 저도 이런 책을 그래서
야 미국 때려부시자 미국 없으니 그게 아니에요. 미국도 불쌍한데 미국 국민들 불쌍해요. 일본 국민도 불쌍해요. 데모도 못해요. 데모 그러니까 뭐 저기 집회도 못해. 바보들이라. 왜? 무섭거든요. 경찰들이 막 사람 막 죽이잖아 막. 오. 일본 같은 경우는 원래 전 국민 노예가 됐고 그걸 우리나라 시킨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안 먹히죠. 지금도 안 먹히잖아요. 저는 그래요. 인류 역사, 인류가 탄생한 이후로 평화롭게 혁명이 성공한 나라는 우리나라였죠. 물론 막판에 실패했다고 봐야 되나? 누구 때문에? 네. 근데 실패라고 안 봅니다. 왜? 47% 맞아. 41%. 그 평화혁명을 하고 촛불혁명이 일어난 다음에 41%였는데 지금 47%가 됐어요. 네. 47%가 있는 한 함부로 못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래요. 저 하나라도 일단 전쟁은 막자. 그럼 왜 막아야 되냐? 알고로 전쟁을 맞이하더라도 알고서 의도 맞자 얘기예요. 자, 예를 들어서 그래. 멋 모르고 감잠포대에다가 그 뭐야 보도연맹에 가입 사인하신 분들이 국군하고 미군한테 학살당했죠. 사인 안 하시는 우리 할아버지들은 안 들어 그래서 안 들어가셨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있잖아요. 그거예요. 알면 안 당할 수 있어요. 그래서 참 맞더라도 알고 맞아야죠. 참 맞더라도 알고 맞는 게 나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 복싱을 배워놓으면 주먹 맞을 때도 피해서 맞을 수 있어요. 덜 다칠 수 있다는 얘기. 그래서 저는 하여튼 평화롭게 2100년을 맞이하는 그런 삶을 살고 싶어요. 2100년 해봐야 125살? 지금 어르신들 100살까지 사신 분으로 따지면 저희는 40년 더 살 수 있는 거예요. 지금 100세 분들하고 따졌을 때 우리는 40년을 더 살 수 있어요. 왜? 살아온 환경이 완전히 다르거든요. 진짜. 하여튼 건강하고 활기차게 전 그래요. 그 돈룩업에서 가장 감명 깊은 게 뭐냐? 마지막 순간은 가족과 네버 다잉 언론이에요. 절대 혼자 죽지 말자. 고독 사지 말자. 손 잡고 가족들 앞에서 아니면 가족 예를 들어 지구에 운석이 떨어진다 그러면 저도 그래요. 내일 지구가 멸망하려도 사과나무를 심는 게 아니고 사랑하는 사람 만나갖고 같이 포옹하고 죽을 거예요. 그 폼페이오 그 화산재 그 마을 있잖아요. 거기도 보면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껴안고 있잖아요. 네. 어차피 인간은 없었어요. 그래서 생긴 거잖아요. 언젠간 없어지겠죠. 대신 저는 기왕에 태어난 김에 좀 더 즐겁게 행복하게 살자 이거예요. 누구 죽이지 말고. 그래서 이런 혼자 막 떠드는 방송을 하는 거고 앞으로도 계속 할 거예요. 그동안 한 얘기 또 하고 보거나 말거나 그냥 흔적을 남겨놓는 겁니다. 누군가가 보겠죠. 전 세계에 있는 보니까 피스가 뭔가 하여튼 전쟁 반대. 그지만 전 또 뭐 할 거냐면 전투 훈련 같은 거는 같이 계속 영상도 만들어 볼 거예요. 총 사용하는 법, 총은 어떻게 돼 있고 구조가 어떻고 왜? 전투 갔을 때 살아남게 해드려야지. 칼 같은 거 이런 거? 칼? 그래서 난 민거 하나로도 그냥 가능하거든 다. 이런 거. 가능해. 이거 하나만 있어도 내 몸 지킬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 거는 제가 계속 리뷰해 드릴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책 몇 가지 보여드렸고 하여튼 다 마음을 합쳐서 전쟁하지 말자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오늘 방송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